네, 이어서 GS 칼텍스의 센터진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이 새 시즌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김유리 선수입니다. 새 시즌 좀 달라질 만한 부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유리 선수가 지금 체중 감량을 엄청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좀 지난 시즌보다 좀 빠른 스피드 면에서 조금 좋아질 것 같아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한 3개 반 정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은 어쨌든 GS 칼텍스의 약점으로 꼽혔던 센터진에서 좀 혼자 고군분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수지 선수가 오면서 본인이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한쪽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공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은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제 3개에서 3개 반. 브로킹이 좋아질 것 같은 거는 사실 이 영향이 있는 게 한수지 선수가 굉장히 브로킹이 좋아요.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김유리 선수는 분명히 한수지 선수를 보면서 아, 언니가 이렇게 리딩을 했었구나. 아, 언니가 어떤 이런 손모양이 있었구나 라면서 서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 2개 반, 3개 정도? 김유리 선수의 연결면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세터 출신이었던 센터 한수지 선수가 오면서 2단 연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미님인가요? 한수지. 브로킹도 배우고. 네, 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커요. 같은 포지션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리더십 면에서도 김유리 선수가 리더를 해야 되는 작년 시즌이었지만 이제는 한수지 선수가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럼 김유리 선수 좀 리더십 면에서는 좀 부담을 내려놔도 됩니까? 리더십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리더십은 내려놔도 된다로 저는 3개. 저는 오히려 올 시즌은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선수들과 조금 더 재미난 시간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동의하십니까? 네, 뭐 3개 반? 네, 3개 반. 이제는 뭐 큰언니가 왔기 때문에 큰언니를 도와주는 언니, 작은 언니 정도? 한 줄 평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색깔을 이제 보여줄 때입니다. 공격이라면 공격, 아니면 뭐 브로킹이면 브로킹,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정말 아, 이제는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김유리로 좀 거듭났으면 합니다. 블로킹적인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거 방탄유리야!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준비했어, 기자님. 와. 왜냐면은 색깔이에요? 다른 팀이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 그냥 쉽게 깨지는 유리컵이 아니라 방탄유리, 모든 걸 막겠다라는 게 저는 김유리 선수의 다짐이자 각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달라진,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된 김유리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센터진에 새로 영입된 한수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수지 하면은 이제는 세터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정말 공격수, 중앙을 지키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서브에서도 한 3개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개로. 이어서 뭐 한수지 선수의 연결적인 부분. 이제 좀 팬심도 섞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GS 칼텍스에서 2단 볼 처리할 때도 이동 공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맞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이 정도면은 이동 공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스적인 부분, 2단 연결의 부분에는 정말로 뭐 흠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정말로 GS와 함께라면 4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난 시즌 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블로킹 면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선수의 이 브로킹은 높이와 깊이가 상당히 좋고 일단 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들어오면 진짜 와작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지막 퍼즐을 한수지 선수가 마무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이 적응력이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김유리 선수와의 이 관계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서로가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김유리 선수가 한수지 선수를 잘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네. GS 칼텍스 팀 문화를 봤을 때 적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정말로 밝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 그리고 젊다 보니까 한수지 선수가 조금 뭐 성격적으로 쭈뼛대는 게 있다고 한들 GS 나머지 선수들이 그걸 가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적응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적응이 당하는 GS만의 문화, 밝은 문화 때문에 저는 5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한수지 선수의 역할이 여러모로 중요할 것 같은 GS 칼텍스인데요. 그렇다면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큰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팀은 큰언니가 다르거든요. 제스칼텍스 하면 좀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대처 능력이라든지 순간순간 좀 경기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수지 선수가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해준다면 이제는 봄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GS칼텍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수지 선수의 한 주평은 GS 칼텍스 수지 맞았네 아. 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가 수지 맞은 거죠. 진짜 정말로 대단해요. 네, 이적료 들이지 않고 가장 취약한 포지션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GS 칼텍스가 굉장히 수지 맞았다고 봅니다. 네네. 수지 맞은 GS칼텍스의 새 시즌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리베로 한다혜 선수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시즌 주전 리베로가 됐는데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디그 부분에서는 올 시즌 4개 정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연습 경기 때도 보니까 볼 보는 능력이 상당히 리딩 능력이 좋아졌고 그래도 이제 한 시즌을 뛰어봤잖아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리시브는 어떨까요? 한다희 선수가 그리고 확실한 주전 리베로로 이미지를 확 굳히기 위해서는 솔직히 디그보다는 리시브에서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3개 반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2개 반 정도로 조금 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수비력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 토스. 이 리베로라는 거는 세터만큼 2단 연결을 해줘야지 하이볼 결정력이 날 수 있거든요. 2개 반 정도까지 가야 돼요. 가끔 한다희 선수가 흔들릴 때 이제 한수진 선수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수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단 연결도 좋고 위기 상황 때 한수진 선수가 들어가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다희 선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토스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려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한다혜 선수가 진짜 주전 리베로로 거듭날지도 시험대에 오를 그런 새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끝으로 한 줄 평. 한다이 리베로는 정말 산 넘어 산이잖아요. 한 시즌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겠고 특히나 한다이 리베로 이건 세터가 잘 버텨야지만 봄배구까지 가는데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부담감을 좀 털어놓고 좀 코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이어서 GS칼텍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입니다. 러츠 선수와 함께할 GS칼텍스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연습 경기를 갔을 때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볼을 놓는 위치를 아직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치만 한유미 위원이랑 봤을 때 저번 주에 봤던 러츠와 제가 같이 갔을 때 러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적응력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2라운드, 3라운드 지나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018년 이탈리아 몬차에서 열렸던 트라이아웃장에서 러츠 선수를 봤던 모 감독님께서 그렇거든요. 지금 뽑을 선수는 아니지만 미래가 진짜 기대가 되는 선수다. 정말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던 감독님이 계셨었어요. 훈련을 할수록 늘어나는 선수. 그러니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거든요. 조금 발이 느리고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들 이 선수를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다가올 시즌은 엄청 기대가 되는 선수임에는 분명해요. 범실만 없다면 사실 굉장히 위력적인 서브를 구사할 수 있는 신장을 갖고 있는 선수라서 저는 3개 정도. 러츠는 사실 우리 국내 시즌 이 선수들의 굉장히 필요한 선수예요. 각으로 때리다든지 터치아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높이로 때리는 거는 어떻게 막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노리고 지금 차서연 감독이 러츠를 데려온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러츠는 센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날개가 좋은 GS칼텍스 입장에서는 뭐 한수지라든지 러츠가 센터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러츠 선수는. 블로킹 면에서 좀 몇 개 정도 예상을 해볼까요? 브로킹 면에서는 3개 반 정도. 3개 반? 키에 비해서는 좀 박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테크닉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이 높이에서 살짝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워면이나 해결력 면에서는 뭐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습니까? 특히나 하이볼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발이 좀 느려서 볼이 조금 짧았을 때 범실이 나기는 하지만 리시브라든지 수비 이후의 공격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각이 나와요. 수비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결정력이 상당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있으면 보통 이제 수비에서 좀 아쉬움을 보이는데 수비면은 어떤가요? 한국 V리그의 특성상
잦은 랠리가 벌어지잖아요, 경기 중에. 저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집중력에서 아무래도 짧게 페인트로 떨어지는 볼이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체력적인 부분과 동반되면서 수비적인 능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좀 한 개 반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는 게 러츠 선수가 레프트 전위에 나왔을 때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센터 브로킹 뒤에다 페인트를 이렇게 놨거든요. 하나 두 개는 못 잡더라고요. 근데 느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당히 좋게 내가 긴 건 놓치더라도 이건 잡을 거야 해서 미리 들어가서 예측해서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울 수 있는 유연함을 네. 두뇌로 보완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개 반, 2개 정도. 반. 네. 이 러츠 선수, 이 한국 배구 팬들이 처음 보는 선수입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결정력이라든지 뭐 공격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그 50% 이상을 차지하려면 향수병이 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선수도 좀 강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리그에서 많이 늘어서 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빅리그들을 많이 가는데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그 팀 내에서도 문명화 선수랑 굉장히 좀 닮았다고 해서 뭐 큰 문명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근데 문명화 선수랑 닮은 꼴에서 그치는 선수가 아니라 확실히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는 GS 칼텍스에서 확실히 남길 거라 믿기 때문에 문명화는 이제 러츠만 기억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츠만 기억해. 물론 문명화 선수를 그게 아닙니다. 닮은 꼴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자, 이어서 박민지 선수입니다. 컵 대회에서의 또 멋진 활약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박민지 선수가 컵 대회에서 진짜 잘했어요. 굉장히 예선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선수가 어디서 나타났지? 공격적인 부분들 굉장히 배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팬이 됐습니다. 네. 표승주 선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력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해결력 한 3개 반 정도. 3개 반 정도. 네. 이 공격력이 좋은 이 GS 칼텍스 안에서 3개 반이면 괜찮은 평가인데요? 3개 반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코보컵 때만 뛰는 선수가 아니라 시즌에도 내가 자신감 있게 코트를 밟을 수 있는 팀에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되려면 3개 반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또 서브가 중요한 GS 칼텍스. 개인적으로도 이 선수가 좀 까다로운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더 잘 살려준다라면은 코보컵에서는 만약에 주전으로 투입된다라면은 공격과 서브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또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가면 이제 랠리가 이어질 때 수비도 또 잘해야 되는데요. 수비는 어떤 부분을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힘도 있고 좋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인데 수비 이후의 공격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수비는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민지 선수에 대한 한 줄 평.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박민지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뛸 수 있는 이 코보컵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 특히나 부상 없이 올 코보컵에서도 일을 한번 내줬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는 이 선수를 믿고 한번 넣어봐야지라는 좀 믿음을 심어주는 시즌이 될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지 할 수 있지 정도로 믿음을 좀 줬으면 한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혜민 선수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서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화성 IBK와의 경기 5세트 10대 13 상황에서 15대 13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경기로 인해서 분명히 서브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3개 반 정도. 네. 박혜민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하고 나서 약간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을 때 이게 맞는 거야? 그때 정말 엄청난 팬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3개 반 정도. 3개 반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시즌 그리고 코보컵부터는 박혜민 선수의 좀 공격적인 면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박혜민 선수가 보면은 의외로 공격적인 부분보다 리시브랑 수비에 훨씬 더 좀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코보컵은 사실 공을 때려줘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이 부분이 파워에선 조금
조금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치만 저는 뭐 2개 반 정도? 네. 박혜민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선명여고 시절에는 박은진 선수랑 같이 공격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에 와서 굉장히 파워적인 부분, 웨이트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 선수가. 올 시즌은 조금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시즌. 그렇기 때문에 2개 반 정도. 그러면 이 수비면에서는 이 블로킹이나 공격보다는 기대감이 크다? 신인 선수에도 불구하고 차상현 감독이 후위에서 많이 교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독이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비보다는 리시브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박혜민 선수를 이 새 시즌에는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전해 보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즐겨야겠다. 그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름 내에 준비했던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코보컵을 임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수가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선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혜민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기 출전이 많아진다면은 팀 전체의 인기가 그리고 서울 장충체육관을 쓰는 GS칼텍스의 인기가 확실히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혜민아, GS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장충의 흥행은 네. 너에게 달렸다. 네, 박혜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선수들의 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9명 선수들에 대한 지난 시즌 분석과 새 시즌에 대한 진단을 해봤는데요.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 출격 준비 완료됐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한 65%, 70%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정 중에 있다는 점 그렇죠. 계속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출격 준비 완료됐나요? 저는 아직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팀에서 이제 주축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확실한 퍼즐을 아직은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가올 코보컵 그리고 조금 시즌 전 되면은 그래도 많은 퍼센트로 올라오지 않을까. All About Kicks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신 두 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선수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걸 준비하면서 GS칼텍스를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 된 것 같고요. 올 시즌도 좀 흥행을 했으면 하는 GS칼텍스고 그리고 봄 빼고까지 꼭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출연하게 되면서 조금 성공한 덕후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팀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에 굉장히 좀 감사함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낍니다. 장충의 봄이 지난 시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송 기자님이 한 이 한 줄 평이 이 플래카드로 나오지 네. 않을까. 맞아요. 팬들이 붙여서 나오면 제가 네. 방송에서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다해 하고 싶은 네, 거 다해 다해. 이렇게 누가 네. 들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All About Kicks 1회 어떠셨나요? 이 All About Kicks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제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All About Kicks 2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